안녕하세요. 가도스라고 합니다. 일단은 2021년 4회 소방설비 기계기사 실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연계되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총 정리해서 좀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문제들만 일단 뽑았어요. 15문제로 구성이 되었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문제이고, 뭐 기존 기출문제에서 변형을 했고, 뭐 변형을 했다라는 것은 숫자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유형을 조금 바꿔서 한 문제에서 이제 다른 기출 문제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이렇게 겹쳐서 한 번에 이렇게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든 15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실기에서는 기출 문제에서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저희 유체역학 필기에서 많이 나왔죠. 동점성계수랑 점성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길이, 배관의 길이 L이 주어지고, 안찌름, 그 다음에 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원유, 그래서 비중을 주고, 그 다음에 유량이랑 결국에는 구하라는 거는 마찰 손실 압력을 물었어요. 필기에서 자주 쓰이던 공식이 있죠, 저희. H 달시웨버식 마찰 손실은 2GD분의 FL V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죠. 근데 이 공식을 쓰면은, 아이고, 쓰시면은 단위가 미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킬로파스칼로 제가 한번 그냥 꼬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단위가 미터라는 기준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 문제가 킬로파스칼을 물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달시웨버식을 이용해서 마찰 손실 수도부터 구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GD에서 G는 중력 가속도 9.8이죠. 그래서 9.8이고, D는 직경인데 안찌름 40cm니까 0.4m일 거예요. F는 마찰 손실 계수인데 여기서는 계수를 주지 않고 점성 계수를 주었어요. 필기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점성 계수 주어졌을 때 레이노드 수는 여기 써있다시피 뮤분의 로 VD죠. 여기서 뮤는 점성 계수고요. 그 다음에 로는 배관 내의 밀도, V는 배관 내의 유속, D는 배관 내 직경입니다. 그래서 0.02분의 공식을 이용해서 레이노드 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밀도 부분입니다. 물의 밀도는 1000kg/세제곱미터인데요. 배관 내의 유체는 원유이기 때문에 비중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0.86이 원유의 밀도가 되는 거고요. V는 잘 아시다시피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마지막에 D는 직경이고요. 40cm니까 0.4m 대입하셔서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해서 표기하면 1277.48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마찰계수라는 것은 F는 R분의 64로 구할 수가 있는데, R는 1277.48, 방금 구한 값으로 64를 이 값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둘째 자리로 표기를 해봤더니 0.05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식을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2 곱하기 9.8 0.4분의, 자, 마찰 손실 계수 방금 구한 거, 배관의 길이 7km니까요. 그 다음에 V는 똑같이 이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건데 주의점은 제곱입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계산해 보니까 0.25m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킬로파스칼로 물었는데 0.25m를 제가 이거 PDF 이렇게 써보는 거를 처음이라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좀 좋겠는데, 와콤 타블렛이라고 그거를 구매할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 0.25를 10.332로 나누고 킬로파스칼이니까 101.325로 풀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답이 달라요. 0.25를 10.332로 나누고 101.325로 나타내면 2.45kPa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필기 때 봤던 공식 있잖아요. P는 감마 H 해가지고 여기서 감마는 비중량인데 항상 물이었으니까 저희는 9.81 곱하기 여기서 나온 H 수두를 곱하면 압력이 나왔었죠. 근데 이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고 여기서는 원유니까 여기 9.8에다가 또 비중을 곱해서 푸는 유형이 필기에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비중, 배관 내에 원유를 송유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주어졌고 항상 밀도랑 비중량에 대입할 때는 물의 비중량과 물의 밀도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비중을 곱해서 원유의 밀도 또는 비중량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대입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좀 까먹으셨던, 기억에서 조금 사라지셨던 이 레이놀즈수 구하는 공식과 그 다음 물이 아닌 원유가 나왔을 때 또는 뭐 다른 유류의 비중이 나왔을 때 밀도와 비중량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곱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노즐 선단 방수압력의 상한값을 쓰고 상한값을 규정하는 이유 3가지와 상한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압하는 방법 3가지를 써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옥내 소화전은 0.17에서 0.7까지고요. 옥에는 0.25부터 똑같이 0.7이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0.12에서 헤드까지, 만약에 헤드까지 묻는다 이러면은 1.2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뭐 연결 송수관 설비는 0.35, 이렇게만 주로 나오죠. 저희 압력 같은 경우 방수 압력. 근데 여기서는 일단 옥내를 물었어요. 0.17에서 적어도 최상층 말단 방수구에서 개방을 했을 때 방수 압력은 0.17에서 0.7까지 이 규정 압력을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0.7을 초과한다면은 초과하는 감압하는 방법 3가지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상한값은 0.7 메가파스칼이 되겠고요. 여기 단위는 다 메가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규정하는 이유는 이제 소화전 함에서 호수를 이렇게 끌고서는 사람이 쏠 텐데 방수구를 열고, 만약에 여기서 물의 압력이 너무 세다면은 사람이 자꾸 썼을 때 뒤로 밀리겠죠. 이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유체역학 공식에서 뭐 운동량을 위한 반발력을 구하시오, 뭐 로큐 V2 V1 뭐 그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사용자가 호스 조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뭐 또는 뭐 인간이 소화 호스를 뭐 제어할 수 있는 체력의 한계,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호스 조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그 다음에 호스의 파열, 압력이 너무 세다 보면 이 호스 내부에서 이제 파열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유량이 과다하게 방출될 수 있으니 그것도 방지합니다. 감압 방법은 저희 실기에서 가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건데요. 전용 배관 방식, 고가 수조 방식, 감압 밸브 방식, 중계 펌프 방식입니다. 전용 배관 방식은 고층부와 저층부 배관을 별도로 해가지고 전용으로 이렇게 공급한다라는 것이고요. 고가 수조 방식은 고가 옥상에 수조를 설치하고 저층부에는 이 자연 납차 압력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것이고, 이 고층부에는 이 낙차 수두가 작을 것이니까 펌프에서 별도로 고층부는 공급한다, 이러한 거고요. 감압 밸브 방식은 그 소화전, 옥내 소화전 개통도에서 그 감압 밸브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해서 따로 이렇게 감압한다라는 거고요. 중계 펌프는 올라가는 중간에 펌프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묻지 않으니 방법,
나왔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전용 배관, 고가 수조, 감압 밸브, 중계 펌프 방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업무 시설의 지하층 전기 설비 등의 다음과 같이 CO2, 저희 실기 시험에서 항상 주로 나오는 가스계가 이산화탄소가 거의 1순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할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CO2는 반드시 풀이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CO2에서는 이제 전역 방출 방식과 국소 방출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전역 방출 방식에서는 다시 표면 화재와 심부 화재로 구분할 수가 있죠. 표면 화재는 가연물 있을 때 이 표면에서 화재가 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심부 화재는 나무, 숯같이 이 내부에서 화재가 나는 잘 안 보이는 그런 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역 방출 방식에서는 이 표면 화재와 심부 화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소 방출 방식, 방어 공간에서 소화 배관과 헤드를 고정으로 설치하고 방어 공간 내부 전체를 소화하는 게 전역 방출 방식이고, 국소 방출 방식은 방어 공간에서 방어 대상물만을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목적이 국소 방출이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화하는 게. 그래서 국소 방출 방식에서는 이제 공식이 어, W라고 하면 소화 약제량은 이제 V 방어 공간의 최적 곱하기 8-6 곱하기 A분의, 아우 이게 자꾸 눌려가지고, A분의 소문자 A 곱하기 이제 안전계수 K인데요. V는 문제 푸시면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방호 공간 최적해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이런 방호 대상물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주변에 설치된 벽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V 구하고 A 구하고 소문자 A 구에서 이제 대입하는 공식 있죠. 그 공식을 통해서 하는 게 국소 방출 방식이고, 지금 이 문제는 전역 방출 방식이니까요. 참고로 아까 K 값은 고압식은 1.49, 저압식은 1.1이죠. 자,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이고, 유압기기가 있는, 여기서 제가 한번 꽈는데요. 일단은 이따가 문제 푸실 때 한번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유압기기가 있는 전기 설비실, 케이블실, 목재 가공품 창고, 서고, 집진 설비실이다. 집진 설비실과 전기 설비실에는 가로 1.2 곱하기 세로 0.4m의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는 각각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개구부가 한 개씩 설치가 되어 있대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된다고 하시긴 하는데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 연필이나 샤프로 이렇게 살짝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푸시고 지우개로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체크를 하냐면 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아예 그냥 너는 고려하지 않는다 찍 그어 두시거나 아니면 별도 표기 방법으로 표시를 하고,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만 저희가 이따가 가산량을 고려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저장 용기가 있는데 이 충전비는 C값이죠. 1.524 내용적 69리터래요. 전기 설비실과 케이블실 동일 방호구역, 여기는 동일 방호구역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약제 방출 시간은 신부 화재에 따른다고 하고요. 이게 굳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방호 대상물을 보면은 케이블실, 목재 가공품 창고, 서고, 집진 설비실 그 표에서 많이 저희 봤던 거죠. 그래서 신부 화재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량 각 노즐 한 개당 14kg per 미닛이다 분당. 평면도는 각 층의 층고가 3.5로 모두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자, 1번에서 저장 용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스량을 구하래요. 이 저장 용기가 나오고 가스량을 구하라. 이거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죠. 가스계는 다 똑같죠. C 충전비는 G분의 V라고 표시가 되고요. C는
충전비 리터 퍼 킬로그램 1kg당 내용적. 그래서 저희가 묻는 거는 이 G값 소화 약재량을 묻는 것이니까 G는 1.5 이상의 문제에서 충전비가 주어졌고요. V는 69리터라고 합니다. 내용적이. 그래서 45.28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장용기 한 병에 충전되는 가스량이. 이렇게 1번 풀이하시면 되고요. 2번이 조금 이제 난해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각 방호구역에 소요되는 가스량과 저장용기 수를 구하라. 가스량이랑 저장용기 수 두 가지를 물었어요. 뭐 실제 문제에서는 가스량만 구하라, 저장 용기의 수만 구하라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거를 구하려고 하면은 둘 다 구해야 되잖아요. 저장 용기 수를 묻는다고 하면. 그래서 같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일단 목재 가공품 창고의 경우 저희 그 표 있죠? 유압기기가 없는 전기 설비 또는 케이블실의 경우 기준 소화약재량은 1.3kg 최적당입니다. 최적당 1.3kg. 그 다음에 전기 설비긴 한데 최적이 55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6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이 뭐였죠? 저희 박물관, 목재 가공품 창고, 서고, 전자제품 창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고모집 성면이라고 저는 외웠는데요. 고무류, 모피창고, 집진설비, 석탄 창고, 고모직 면화류 창고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세 번째 줄 박목서 이거는 2kg. 그 다음에 아까 네 번째 줄 고모직 선면은 2.7kg이죠. 해당되는 방호 대상물에 따라서 이제 기준 소화약재량 적용해서 풀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이제 각 목재 가공품 창고라고 하니까 아까 세 번째 줄에 있던 박목서전에 해당하는 2kg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2kg 최적당인데 최적이 6 곱하기 3 곱하기 높이가 3.5더라. 이거는 도면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6 곱하기 3 곱하기 층고는 모두 3.5다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소화 약재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의 저장 용기 수는 아까 저희가 구했던 저장 용기 한 병에 충전되는 가스량이 45.28kg인데 과연 126kg을 사용할 거면 몇 병이 필요하겠는가 이거를 묻는 거니까 계산해 봤더니 2.78. 근데 2.78병이라는 건 없죠. 항상 이런 경우에는 절상을 합니다. 그래서 3병이 되겠고요. 집진 설비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모집 성면의 집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준은 2.7이 되겠고요. 최적당 2.7kg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아까 저희가 표시했던 것 계구부 가산량이 있죠. 일단은 최적이 6 곱하기 4 곱하기 3.5인데 플러스 계구부 가산을 할 때 계구부의 가로는 1.2, 세로는 0.4. 그 다음에 계구부의 가산량은 저녁 방출인 경우에 표면화재인 경우에는 5kg이고요. 여기 같이 신부화재인 경우에는 10kg이 기준이 되는 거죠. 제곱미터당. 그래서 방호공간 최적을 곱해서 계구부 가산량을 이렇게 해봤더니 231.6kg이 나오더라. 근데 이거를 45.28로 나눴더니 5.11이 나오고 절상해서 6병이 나오더라. 같은 방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서구와 전기설비실, 케이블실까지는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기설비실에서 1.3을 저는 적용을 했는데 아까 유압기기가 없는 전기설비 또는 케이블실인 경우 기준 약자량이 1.3kg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기설비인 경우 1.6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건이 붙죠. 최적이 55 미만입니다. 제가 이거를 기억을 하시라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꽈었는데요. 이 값을 계산하면 56이 나와요. 좀 의도한 거죠. 일부러. 그래서 56이 나왔는데 55를 넘었는데 1.65를 계산할 겁니까? 아니면 55 이거를 기억하시고 1.3을 대입하실 겁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본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55 최적을 넘었으므로 1.3을 대입하는 게 맞습니다. 플러스 아까 전기설비실에서도 계구부
있다고 했으니 가산량을 해줘서 나온 값이 이 값이더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서, 전기 설비실과 케이블실의 소화약재량은 별도로 구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저장 용기의 수는 아까 조건에서 동일 방호 구역이라고 나왔어요. 동일 방호 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약재량은 두 값을 더해준 값에 저장 용기 수에 필요한 소화약재량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용기실에 설치해야 할 저장용기의 수는 몇 병인지 구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방금 나왔던 산출했던 병수 중에 가장 큰 기준으로 하면 6병을 기준으로 만약에 하면 목재가공품에서 화재가 나든 집진설비에서 화재가 나든 여기서 화재가 나든 6병으로 모두 커버가 되겠죠. 동시에 모든 구역에서 화재가 날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6병을 기준으로 해서 답이 6병이 되는 거고요. 선택 밸브라는 것은 집합관이 있고 집합관으로부터 선택 밸브로 나가서 방어 공간으로 방어 구역으로 소화약재가 방출이 될 건데 여기에 설치가 돼가지고 이 기동 용기가 뭐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기동이 되면 이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를 동시에 개방을 하죠. 저장 용기가 개방이 돼서 연결 배관을 타고 집합관으로 가가지고 선택 밸브가 개방되었으니 방호 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선택 밸브의 개수는 방호 공간마다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의 점, 전기 설비실과 케이블실은 동일 방호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총 5구역이 아니고 4구역이 되겠죠. 이러한 기출 문제가 하나 있었죠. 답이 3개로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한 구역을 추가해가지고 4개입니다. 집진 설비실에 설치해야 할 헤드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 이건데요. 실제 방출 병수로 계산한다 이런 조건 기출문제에서 자주 보셨었죠? 자, 이 뜻이 뭐냐면 방금을 계산해봤더니 집진 설비실에는 결론적으로 6병이 필요하더라, 절상을 해서. 근데 저장용기 하나당 45.28kg이 필요하고 6병을 저장할 건데 이것이 만약에 방출이 되었을 때 헤드수는 몇 개가 필요하냐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14kg 이게 뭐냐면 노즐 한 개당 분당 14kg이 방출이 된대요. 개당.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 kg이고요. kg per 분 곱하기 한 개당 이런데 여기다 분을 곱하면 민을 곱하면 민이 날라가겠죠.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kg 분자 측의 kg, 분모 측의 kg 날라가겠죠. 병은 제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래 병이라는 그건 없죠. 그냥 유기라고 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단위는 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2.77개가 나오고요. 2.77개라는 건 또 없으니까 3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선택 밸브 주 배관의 유량을 물었는데요. 이거는 또 뭐냐? 소화약재가 저장 용기가 개방되고 집합관을 통해 선택 밸브 직후가 이 구간이거든요. 직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저장 용기가 방호 공간으로 나갔을 때 여기서의 소화약재의 유량, 분당인지 초당인지 몇 킬로가 나가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또 분자 측에 목재 가공품 창고는 구해봤더니 3병이 나오더라. 근데 한 병당 45.28을 저장을 하고, 근데 신부 화재는 기준이 있죠. 화재 안전 기준이. 자, 전역 방출인 경우에 이산화탄소입니다. 전역 방출 방식에서 표면 화재는 1분 이내죠. 60초. 자, 신부 화재는 7분 이내죠. 여기서 문제가 민으로 물으면 7 곱해주시면 되고요. 세크로 물으면 여기다 60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산화탄소 국소다 이러면 30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할론이랑 할로겐 화합물, 이거는 10초죠. 그 다음에 분말은 무조건 30초고요. 근데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는 화재에 따라서 다르죠. B급 유류 화재와 A와 C급 일반 화재와 전기 화재, 이 경우에는 구분을 해서 방출 시간을 알아야겠죠. B는 1분 이내, A급과 C급은
2분 이내죠. 2분. 자, 그래서 주배관의 유량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를 제가 11점이라고 줬는데요. 솔직히 기출문제 이런 거 보면은 11점 터무니없습니다. 한 20점까지 본 것 같아요. 옛날 문제에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관련된 문제 이렇게 모두 통합해서 내려고 했던 거라서 일부러 이렇게 점수에 의의 두지 마시고 푸는 방법만 익혀간다. 이런 생각으로 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사무실 용도의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화재 안전 기준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겁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항상 기출문제는 건축물은 내화 구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는 숫자 있죠. 2.3. 스프링클러에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무대부 마우스로 쓰기가 너무 불편하네요. 무대부와 특수가연물 1.7이죠. 그 다음에 비내화 구조 또는 기타 구조 이게 2.1이고요. 그 다음에 내화 구조다 2.3이다. 그 다음 레크식 창고는 2.5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파트 공동주택 세대 내 거실이다 이러면은 3.2죠. 근데 여기서는 비내화 구조이므로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2.1이 수평거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나올 경우 적용이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배관 마찰 손실을 항상 그냥 주거나 아니면은 뭐의 몇 프로다 이렇게 줬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달시 웨버식을 이용해서 한번 배관의 마찰 손실을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조건은 다 많이 보셨던 겁니다. 펌프의 진공압력 550 흡입 측이죠. 흡입 수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펌프로부터 최상층 토출 양정은 46m다. 펌프로부터 최상층 수조가 밑에 있는데 이 흡입 수도와 토출 양정을 줬고요. 그 다음에 옥상 수조로부터 펌프의 높이는 54래요. 옥상에 수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펌프까지의 높이는 54m래요. 그 다음에 효율을 이렇게 줬고요. 물 비중량 일반적인 경우고요. 전달 개수 K값 줬고요. 스프링클러 헤드가 부착되는 반자의 높이 바닥으로부터 2.3m다. 이것도 제가 조금 비중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줬던 조건인데요. 자, 일단 이 문제와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림과 같이 비내화 구조인 그러면은 아까 정방형인 경우에는 L 값과 S 이 값은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의 사이를 말하고 S는 헤드 간의 간격을 말하는데 이 값은 같죠? 저희 항상 외웠던 거 이 값은 뭡니까? 2 곱하기 R 코사인 세타죠. 근데 코사인 세타도 정해져 있죠. 45도이죠. 그래서 이 R 값에 비내화 구조이므로 2.1m가 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보면 2 곱하기 2.1 곱하기 코사인 45도를 하면 2.97m가 나오는데요.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이 바닥 면적 가로를 2.97로 한번 나눠주고 세로를 2.97로 한번 나눠서 나온 값을 절상을 해주고 이 절상한 값을 서로 곱하면 스프링클러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상층의 헤드 개수를 물었습니다. 지상층은 지하 3층이 있고요. 지상 10층이 있으므로 지상 10층에 대한 부분만 스프링클러 헤드를 적용을 하니 10층이 되게서 770개가 설치가 됩니다. 자, 2번 펌프의 유량과 저수량 이거는 매우 기본적인 문제이죠. 스프링클러 기준 방사량이 80리터 분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몇 개냐 기준 개수 n이 이건데요. 자주 나왔던 복합 건축물 판매 시설이 있는 복합 건축물이다, 백화점이다, 지상 11층 이상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저희 기출문제에서 n에 30이 들어갔죠.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많고 무조건
10개다, 10개다. 근데 여기서는 사무실 용도고요. 제가 아까 이 반자의 높이를 왜 조건에서 줬냐면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부착되는 면, 이 바닥으로부터 이 천장 면까지의 거리가 8m 초과하는지 이하인지, 만약에 8m를 초과하지 않는 2.3m라면 기준 개수가 10개가 되는 거고요. 8m를 넘게 되면 기준 개수가 20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무실 용도는 그 외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요. 2.3m는 8m 이하이므로 기준 개수는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단위는 리터 퍼 민이 아니고 메타 3승을 물었으므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이렇게 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제가 조건을 주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상 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건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과연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이거를 포함할 것인지 포함 안 할 것인지 수험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 꼼꼼하신 출제위원 분이시라면 이런 조건 하나하나도 수험자가 고려하지 말고 조건대로 푸세요 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주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서 풀어보면, 자, 이 20분, 40분, 60분은 층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29층 이하는 20분이고요. 30에서 49층인 경우가 40분, 그 다음에 50층, 초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60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지상 10층밖에 안 되니까요. 20분이 기준이 되겠고요. 단위를 소거해버리면 메탄 환승이 남겠죠. 플러스 옥상 수조는 이 값의 3분의 1이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넣은 값에 3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의 전양정입니다. 전양정이라 함은 흡입측, 부합식인 경우에는 흡입측이 있겠고요. 흡입측이라 함은 펌프보다 수원의 위치가 낮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흡입측에서 올라가야 하는 이 높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펌프로부터 최상층 올라가는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높이를 토출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옥상에서 펌프까지의 높이는 뭐 자연 낙차 수두다 이렇게라고 표기를 합니다. 문제 조건에서. 그리고 전양정은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이 낙차 수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찰 수두죠. 마찰 수두는 이 배관에서 발생되는 손실 플러스 옥내 소화전이 아니고 스프링클러다 보니까 이 소방 호스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배관에서만 손실이 발생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정 방사 압력인데, 스프링클러는 아까 저희 2번에서 정리했다시피 0.1에서 1.2죠. 이 0.1을 기준으로 합니다. 10m. 근데 이 문제는 스프링클러 헤드 방사 압력은 0.2메가파스칼로 설계한다 이렇게 별도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기출문제 푸시다가 이런 유형이 있었어요.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별도로 조건이 주어진 경우 0.1m 0.1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방사량 이 0.2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풀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 단위 환산하시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미리미리 수은주로 나왔으니까 760 기준으로 나누고 메타를 환산하자. 둘째까지로 표기하니까 7.48이더라. 토출 수두는 46으로 그냥 주었네요. 그리고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는 아까 저희 하젠 윌리엄식 마찰 손실 개수 0.04라고 줬죠. EGD분의 FLV제곱 EGD분의 FLV제곱. F는 마찰 손실 개수, L은 배관의 길이, 배관의 길이가 직간 총 길이는 90m라고 합니다. V는 유속인데요. 유속은 또 토출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토출량은 저희가 방금 구했던 0.8 세제곱미터 퍼 민 분당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을 단면적 4분의 파이 d제곱인데요. 소화수의 주배관의 직경은 125mm래요.
여기서 또 제가 신경 쓴 게 뭐냐면 125mm니까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배관의 직경은 100mm 이상이어야 되죠. 이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썼습니다. 나름.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봤더니 전향적은 75.08m가 나오고요. 펌프 운전에 필요한 전동기 최소 동력은 9.8 QHK 분의 분모 측 효율인데, 여기서 또 효율을 그대로 주지 않고 최적, 기계적 효율, 수력 모든 곱한 효율을 전 효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 효율은 세 가지를 다 곱한 것 분의 9.8은 물의 비중량이고요. 물을 송수할 거니까. 그 다음에 Q는 분당, Q는 초당이죠. 이 9.8을 대입하려면 초당 요량이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60으로 나눈 거고, 전향정, 그 다음에 전동기 전달 개수가 1.2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6.35kW가 나오고요. 이 공식에서 뭐 0.163 QHK 이거를 분당으로 대입을 하셔도 뭐 소수점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옥상 수조 설치 제외 대상 단답으로 하나 넣었는데요. 이 문제 많이 출제되죠. 옥상 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외우기 쉬운 거 있죠. 저희 고가 수조랑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설비를 제외하고 작성하라. 좀 야박하죠. 이거 빼고 나머지 한번 써봐라 이거니까. 근데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은 지하층밖에 없는데 옥상에 뭐 수조를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단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이게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단에 설치된, 결국에는 옥상에 고가 수조로 떨어뜨린다는 거니까 뭐 필요 없는 거죠. 고가 수조 방식으로 가압 송수 장치로 쓴다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곧 해석해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래요. 되게 규모가 작대요. 한 층당 보통 층고 저희 기준으로 한 4m 잡으니까 3m. 그러면은 뭐 4층? 4층도 안 되네요.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필요 없다. 옥상 수조, 지하 수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터빈이죠. 경유로 뭐 가동이 되는, 혹시라도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해서 정전이 되거나 전기로 구동되는 펌프가 기동하지 못하였을 때 경유로라도 구동이 되는 그런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그러한 펌프 설비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상용전원, 정전이 발생해서 상용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비상발전기 또는 뭐 축전지 설비 그런 거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와 연결해서 설치할 때는 옥상 수조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러한 유형은 한번 연상을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들어오더라고요. 무작정 그냥 막 달달달 수원이 건축물에 이렇게 하시기보다 한번 이게 뭘 뜻하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효과적이더라고요. 수원이 있는데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돼. 결국에는 옥상에 뭐 수조를 놨다는 거네. 그러면은 뭐야, 고가 수조랑 똑같은 말이네. 이거로 뭐 쓴다는 거네. 그게 틀릴지언정 제가 이해한 대로 이 문맥을 똑같이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은 조금 수월합니다. 5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영하 15도씨 얼음 400g을 1기압에서 100도씨의 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거의 틀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가 필기 유체역학에서도 그 연력학 부분에 가끔 이렇게 튀어나왔던 문제인데, 이 연력학 쪽에 평상시에 이렇게 좀 꾸준히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면은 이거를 기억하시고 푸시겠지만,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기억이 안 나서 저같이 헤맸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실기 문제에서는 어, 얼음까지는 안 나왔고요. 물에서 증기로 가는데 필요한 열량까지만 물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얼음까지 추가해서 얼음에서 물로, 물에서 증기로 가는데 필요한 열량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면 일단은 제가 여기 0도씨에 물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썼는데 이거를 제가 오타를 냈네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즉시 이거는 얼음입니다. 얼음. 자, 그래서 일단은 열량에는 현열과 잡열이 있는데 현열은 상태가 변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사용되는 열량, 필요한 열량. 그 다음 잡열은 온도는 변하지 않는데 상태만이 변화를 할 때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얼음에서 영하 15도의 얼음에서 0도씨의 얼음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상태, 얼음에서 얼음,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온도는 올라갔네? 아, 현열이구나. 그러면은 얼음의 비열을 한번 볼까? 얼음의 평균 비열은 이거래요. 여기서도 융해열을 넣어야 되는지 얼음은 건 알겠는데 얼음에 융해열을 넣어야 돼, 얼음의 평균 비율을 넣어야 돼, 뭐 이렇게 고민이 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팁이 15도에서 0도까지 온도가 변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분모 측에 온도가 들어갈 거예요. 온도, 절대 온도 K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1 이거를 쓰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1, 2.1 이렇게 하고 단위만 소거하시면 된다는 느낌으로 킬로그램 이거 뭘 곱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얼음이구만. 얼음 400g이네. 0.4kg. 그러면 킬로그램 날라가겠구나. 그러면 일단은 이 절대온도 K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까? 0도씨까지 올리는데 지금 온도가 영하 15도다. 그러니까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주게 되는데요. 원래 공식은 이건데 여기서는 영하 15도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여기 물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하 15도에서 0도씨까지 0도씨 얼음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계산해봤더니 12.6kJ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0도씨의 얼음, 고체 상태인 0도씨 얼음이 있는데 이거를 물로 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도는 0도는 똑같은데 얼음이 물로 변화한다. 상태만 변화한다. 잡열입니다. 잡열은 온도는 똑같으니까 분모 측에 온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얼음, 융해열, 녹는데 필요한 거 이거겠구나. 335. 오케이. 335kJ per 킬로그램 곱하기 킬로그램 뭘 곱해야 될까? 400g이니까 0.4구나. 계산하면 되네. 134kJ. 그럼 일단 물로 변했습니다. 흥건해요. 0도씨의 물이. 근데 이거를 증기로 변화하려면은 100도씨까지 일단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끓입니다. 자, 볼까요? 이것도 물의 평균 비율, 온도. K가 있구나. 이거구나. 4.18. 왜냐면은 증발잡열, 이거는 온도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따가 증기로 만들 때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의 평균 비율 4.18kJ per kg 켈빈 이렇게 주어졌고요. 곱하기 얼음의 질량 곱해주시면 되고 나중 온도 100도씨까지 올릴 건데 지금 온도는 0도예요. 이렇게 빼주고 계산해 봤더니 167.2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0도씨의 물 팔팔 끓습니다. 이거를 수증기로 변화를 시키고자 해요. 그때 필요한 열량 온도는 똑같습니다. 2256kJ per kg을 질량 곱해주시면 902.4가 되고요. 이거를 총 다 더하면 단위가 킬로줄이 나오겠죠? 킬로줄. 이것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자, 1kcal는 4.18 또는 뭐 4.2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근데 1kcal는 4.18kj인데 도대체
1216.2kJ은 몇 킬로칼로리냐 이거니까 이렇게 곱하셔서 식을 세우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총 답은 290.96kcal입니다. 아니 왜 킬로줄 묻고 킬로칼로리 물어? 아예 못하네 이게 아니고요. 제가 고의로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낸 것입니다. 한번 저희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자, 6번입니다. 이 문제 기출문제에서 딱 한 문제 있었는데요. 잊을만 하면 딱 한 번씩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공식 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서 틀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15층 건축물에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 장치래요. 가압송수 장치는 압력 수조, 가압 수조, 고가 수조, 그 다음에 펌프를 이용한 방식, 뭐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압력 수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압력 수조란 3분의 1은 물을 채워두고요. 이 3분의 1은 공기를 채워둬 가지고 압축 공기, 이 공기로 인해서 이렇게 내뿜는다 이런 거라고 해요. 토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조건. 그 다음 최상층 말단 헤드의 방수 압력은 0.25MPa이고 압력 수조와 최상층 말단 헤드의 수직 높이는 45m다. 토출 수도를 준 거네요. 토출 양정을. 대기압은 여기서 제가 또 기본 단위 뭐 ATM 뭐 그런 식으로 안 주고요. 바를 한번 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위니까 기준 바 단위가 뭐였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압력 수조의 전 압력 양정 이거는 낙마법이라고 하죠. 저희 한 권에 끝내는 소방 백소나 강사님께서 뭐 낙마법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암기법. 그게 이제 낙차 압력이랑 마찰 수도 압력 플러스 방수 압력인데요. 낙차 압력은 여기서 주어진 최상층 말단 헤드에서 수직 높이까지가 낙차 압력이 되겠고요. 마찰 수도 압력은 무시하래요. 그래서 0이고요. 방수 압력은 0.25래요. 그래서 납차 압력을 일단 메가파스칼로 변환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찰 수도 압력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0. 방수 압력은 0.25 메가파스칼입니다. 더해봤더니 0.69. 전 필요한 압력이 이건데 그러면 초기에 내가 세팅하고자 하는 압력 P1은 몇인가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압력 수준에 공기되는 공기 압력, 게이지 압력, 초기에 세팅하고자 하는 그 압력은 몇인가 필요한 양정은 전양정은 이건데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P1 초기에 세팅하고자 하는 공기 내 압력 플러스 대기압 곱하기 V1 이 V1은 최적입니다. 그리고 P2 필요한 전 압력 플러스 대기압 그 다음에 V2 여기서 V1과 V2가 뭐가 되냐면요. V1은 초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3분의 1 아까 그림 그렸던 이 3분의 1 지점의 공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P2는 뭐 전체죠. 그래서 P1을 구하고자 하니 V1을 분모로 내리고 PA를 우항으로 빼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공기가 3분의 1 총 최적만큼 있고 전체 최적은 150이더라. 근데 곱하기 P2 전체 필요한 압력은 이건데 그거의 대기압까지 고려해서 근데 대기압 아까 P1 쪽에서 넘어왔던 거 대기압을 빼주니 이렇게 세팅하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6번 이거 이 공식이 좀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이번쯤에는 한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항상 문제는 뭐 1종 아니면 3종 이렇게만 나왔었던 것 같아요. 2종은 잘 안 나왔던 것 같고 4종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4종을 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옥내 일반 취급소의 전역 방출 방식 국소는 잘 안 나옵니다. 분말에서 국소 나온다고 해도 아까 저희 가스계에서 이산화탄소 이쪽만 나오지 뭐 할로겐 화합물
분말, 한론 이쪽에서 국수 방출을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기출문제에서도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용적, 그러니까 부피죠. 공간. 총 공간이 일반 취급소에 용적이 5,000인데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계급부는 70이다. 근데 방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불연성 물체의 용적은 700이다. 그러니까 저희 소화약제량은 해가지고 뭐 K1V인가요? 이렇게 K1A1 플러스 K2V2 그렇게 쓰나요? 저는 이렇게 안 해와가지고 아무튼 이 방호 공간에 필요한 소화약제 곱하기 이 최적 플러스 계구부 가산량이잖아요. 계구부에 필요한 가산량 플러스 곱하기 계구부 면적 이렇게 해서 총 소화약제량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 K1A 여 부분에 대해서 방호구역 내에 불연성 물체 뭐 또는 뭐 내화구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화재에 잘 견디고 불에 안 타는 거니까 뺍니다. 용적은 부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4종이죠. 그냥 한글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써놓았고요. 1종 같은 경우에는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그 다음에 2종은 KHCO3 여기 써있는 거 탄산수소 칼륨이고요. 제3종 분말 소화약제 A급, B급, C급 소화약제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것 다몽색 뭡니까? 차고랑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는 NH4H2PO4죠. NH2 NH4H2PO4 여기서는 4종을 물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자, 소화약제 적응 화재 이것도 그냥 1종, 2종, 4종은 다 B급이랑 C급입니다. 자, 3종만 A급하고 B급하고 C급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챙겨가시라고 넣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1종 0.8, 1.25 이게 뭐 내용적을 뜻하는 거고 저희 기준 소화약제량 순서대로 뭡니까? 기준 소화약제량이 0.6, 0.36, 0.36, 0.24 이렇게 되죠. 0.36kg per 세제곱미터, 0.64kg per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0.32. 그 다음에 계구부는 뭡니까? 순서대로 4.5죠. 4.5, 2.7, 2.7, 1.8 이렇게 가죠.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연상하시고 정리는 내용적 정리, 소화약제 정리, 계구부 가산 정리.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뭐 적응 화재, 뭐 주성분, 뭐 착색, 이 소화약제 착색, 뭐 그 다음에 이 화재가 뭘 뜻하는지 그런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런 관련 문제 나오더라도 가지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비하시면. 그래서 아무튼 구해봤더니 0.24 4종이라고 하니까 아까 0.6 0.36 0.36 0.24니까 4종이죠. 0.24 0.24 곱하기 최적인데 불연성 아까 물체 용적 빼야 되니까 곱해주고 플러스 계구분데 계구분은 아까 4.5에 2.7에 2.7에 1.8이니까 1.8 곱하기 면적 제곱미터 해서 총 약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죠? 자갈 부분이. 그냥 이 정육면체 떡하니 이렇게 놓여져 있었죠. 근데 제가 자갈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 ABC 소방 마건굿 교수님께서 이런 자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이래가 있다고 하셔서 그 문제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자갈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빼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 나왔는데 물분무 소화 설비 유량과 저수량을 구하시오. 물분무 소화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저희 10리터, 10리터, 12리터, 20리터가 있는데 리터 퍼 제곱미터당 분. 10리터는 뭐 특수가연물,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뭐 절연율 봉합기 이렇게가 기준이 되겠고요. 12는 뭡니까? 저희 그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가 되겠죠? 12는. 그 다음 20은 차고 주차장이고요. 이 절연율 봉합기 같은 경우에는 주의점은 이 바닥 면적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정렬 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바닥 부분을 제외해서 총 옆, 옆, 앞, 뒤, 위 이렇게 5면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맨 밑바닥 빼고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 이거랑 특수가연물 이거는 최소 바닥 면적이 50입니다. 50을 초과하면 그 값을 대입하시면 되고, 최저가 만약에 20이고 30 나왔다 그러면 50 제곱미터요. 제곱미터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절연율 봉합계니까 기준이 되는 게 10리터 유량이고요. 분당 제곱미터입니다. 일단은 이 제곱미터를 없애주려면 면적을 구해줘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5면 옆, 앞뒤, 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1.5-0.3이 결국에는 이거고요. 4m가 결국에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2면이다. 그러면은 앞뒤를 계산한 거죠. 제가 앞뒤 계산했고요. 이 부분은 또 뭐냐면요. 1.5 똑같이 이 부분이고요. 2.5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세로 부분.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잠깐 끌어왔을 때 이 옆면이 되겠죠. 그래서 옆이 2면이니까 옆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윗면인데요. 주의점 한 면입니다. 한 면. 윗면은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해주시면 되니까요. 4 곱하기 2.5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봤더니 256리터 퍼 민이 나오는데 물분무 소화 설비의 시간은 무조건 20분입니다. 그래서 곱해주시면 5.12 세제곱 메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압전기기기가 있는 상소 이거 기준 있죠? 저희 66 이하냐, 뭐 66에서 77이냐, 77에서 110이냐, 110에서 154냐, 154에서 181이냐, 181에서 220이냐, 220에서 270이냐. 이거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66은 이거 뭐 절상해가지고 70cm 이상 하라. 66에서 77은 80이다. 뭐 77에서 110은 110이다. 110에서 154는 154다. 뭐 181에서 220은 210이다. 220에서 270은 275는 260이다. 이렇게 되죠, 저희. 그래서 여기는 154 1차 측의 전격 전압이 154에서 22만 9천 볼트로 변압하는 변압기가 있을 때 그냥 이거는 제가 만들어 봤어요. 154를 만들다 보니까 이 변압기가 떠올렸고, 그래서 아까 110에서 154 이하이니까 150cm 이상 이격시켜라. 전격전압 6600볼트로 운전되는 전동기 66 이거는 저희 단위가 킬로볼트죠. 6600은 한참 아래니까 당연히 70c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물분무 소화 설비를 주차장에 만약에 설치하고자 할 때 배수 설비 기준 이거 자주 나왔었죠 저희. 이 네 가지인데요. 두 가지밖에 안 물었지만 복습하는 개념으로 네 가지 한번 다 짚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통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그러니까 차량이 주차하는 두 개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배수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배수구도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배수구 나왔으니까 배수 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사항은 뭐 각자 암기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차량이 주차하는 적당한 장소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하래요. 만약에 물이 빠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배수구는 기울기를 뭐 100분의 2 이상 가지래요. 흘러야 되니까 잘. 평평하면 안 되니까, 안 흐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차량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만약에 새어 나오더라도 기름을 이렇게 흘러나와서 모아서 소화가 가능하도록 집수관 또는 소화피트,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하라. 길이 40m 이하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설비는 가압 송수 장치, 뭐 펌프나 뭐 그런 거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 설비니까 배수할 수 있도록 뭐 크기 및 기울기를 가질 것,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인천 2호선 지하 역사의 제한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과 아래 조건에 따라 설치하려고 한다, 이건데요. 팬의 풍량 나왔고요. 주 덕트 높이 800mm 주어졌고요. 덕트 길이 이렇게 주어졌고, 여기서 포인트 기출은 미리미리 아쿠아인데요. 제가 미리미리 수은주로 넣었는데 이런 함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캐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심하자, 다 같이. 그리고 뭐 송풍기는 뭐 이런 펜을 선정하고요. 뭐 나머지는 다 기출이랑 똑같습니다. 자, 송풍기에 필요한 정압, 나머지 다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덕트 저항이 0.15mm 아쿠아 퍼 1m당이니까 총 90m니까 곱해주시면 덕트 저항 나오겠고요. 배출구 저항은 미리미리 수은주로 나왔으니까 760 나눠주시고 1033이 곱해주시면 미리미리 아쿠아로 변환되고, 계산해봤더니 이 값이 나오더라. 그릴 저항 8mm 수은주니까 이것도 위처럼 같이 환산해보니 108.76이 나왔고, 부속유의 저항은 덕트 저항이 40%라고 하니까 덕트 저항은 뭐냐? 처음에 구했던 이거구나. 그러면은 처음 구했던 것 곱하기 40%를 하면 나오겠구나. 나머지를 다 더하면 되네. 290.9mm 아쿠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송풍기 전동기 동력. 결국에는 전동기 동력 수계 소화 설비에서 P는 감마 QH 분의 이타, 여기서 다 이렇게 공식이 파생된 건데요. PT 단위가 미리미리 아쿠아고 뭐 메타 3승 퍼 민 분당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상수예요. 102분의 1이 결국에는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거를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가 붙는 거고요. 60은 이 메타 3승 퍼 민, 이거를 초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수가 나온 거고, 결국에는 저희가 그냥 암기할 때 송풍기 나왔구나, 미리미리 아쿠아 기준으로 P는 PT 곱하기 Q는 여기서는 메타 3승 퍼 미닛 기준이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뭐 메타 3승 퍼 세크 대입하실 거면 여기 60 제외하고 그냥 102 곱하기 2타만 하시면 되고요. 그런 건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대입합니다. 방금 구했던 미리미리 아쿠아, 그 다음 메타 3승 퍼 아워니까요. 왜냐? 펜의 풍량은 큐빅 메타 아워, 시간당 풍량 이렇게 주어졌으니 이거를 일단 분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60으로 나눴습니다. 그거를 다시 60으로 나눈 거는 초로 바꾸기 위함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66.69kW가 나오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배출기의 흡입측, 주 덕트, 최소 폭. 자, 흡입측과 배출측이 있는데요. 저희 화재 안전 기준이 있죠. 자, 유입구의 풍속은 몇입니까? 저희 20이고요. 배출구 쪽의 흡입측은 15고요. 배출구의 배출측은 20이죠. 그래서 뭐 유입 풍도속 안에서의 뭐 풍속이다 20. 배출구인데 배출구에서 흡입이다 15고요. 배출구에서 나간다 배출이다 20이다. 20, 15, 20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복습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주 배관에서의 유속은 4m per sec가 되겠고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 per sec가 되겠고요. 기타 배관, 뭐 교차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m per sec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흡입축 주 덕트의 최소 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폭은 어찌됐던 이 유량, 풍량을 초로 바꿔서 메타 삼승 퍼 세크로 만들고, 메타 퍼 세크로 나누면 세크 날라가겠죠? 그럼 메타 삼승 메타 제곱 메타 제곱이 남겠죠? 메타 이것도 약분돼서. 그리고 메타를 또 날리면 그냥 메타가 남겠죠. 이렇게 단위를 써주시고 대입하시면은 덜 헷갈리게 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0.8은 뭐냐? 주 덕트의 높이는 800mm라고 정해졌대요. 덕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정말 덕트가 이렇게 있는데 높이는 이미 그냥 기준 정해준 거예요. 800mm라고. 그러면 너는 이것만 고려해. 이 폭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A는 직사각형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라고 했을 때 세로가 800mm라고 주어졌으니 가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출축 주 덕트는 똑같은데 유속만 달라지고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송풍계 종류 이것도 가끔씩 묻습니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터보팬, 다익팬, 익형팬 또는 뭐 반경류팬, 한계부하팬 이렇게 5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보, 다익, 익형, 한계부하팬, 그 다음에 반경류팬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항상 저희 기출문제에서는 1, 2층의 바닥 면적을 그냥 주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만들어 봤는데요. 자, 내화 건축물로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 대형 빌딩이래요. 제가 실제로 이러한 건축물에서 1년 정도 시설 관리를 하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검색해 봤더니 연면적이 실제로 36,000 몇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상해서 37,000이라고 썼고요. 건물 높이는 한 층당 뭐 한 3m 잡고, 4m 잡고, 지상 20층이라고 하니까 한 80m 되니까 옥상까지 그냥 포함해서 한 90m 이렇게 잡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고요. 부지 면적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연면적은, 이 부지 면적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페이크예요. 페이크 속임수. 그리고 지하 7층 바닥으로부터 5m 깊이 대충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지하 7층에 저수조가 있었고요. 높이가 한 5m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수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유효 저수량인데요. 유효 저수량의 공식은 일단 2가지로만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자, 1,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기준 면적이란 게 있습니다. 이 기준 면적은 7,500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일 때가 7,500. 이상이면 반절이 깎는다. 2분의 1 된다. 그 외의 경우, 즉 15,000이 안 되는 경우겠죠. 그때는 조금 고려해 줄게. 오케이. 12,500. 그래서 바닥 면적을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산한 합계인데 층수를 줬어요. 지하 7층과 지상 20층. 그러면 총 층수는 27층이겠죠. 그래서 연면적을 27층으로 나누면 한 층당 바닥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론상이고요. 정말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각 층마다 바닥 면적이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연면적의 사전적 의미와 문제적 접근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층수로 나누면 한 층당 이렇게만 나오고 모든 층이 동일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걸로 뭐 실제는 안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 게 아니라요.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 합계,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2740밖에 안 나오니 15,000을 안 넘으니 기준 면적은 12,500이구나. 12,500을 연면적으로 이렇게 연면적을 12,50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37,000을 12,500으로 나눴더니 2.96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점, 이 나온 값을 절상하고 곱하기 20을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 20은 뭐 바뀌지 않아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계산값에
절상하고 20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0이 나와요. 자, 흡수관 투입구. 여기는 해설에 써놨다시피 흡수관 투입구는 이렇게 구한 값이 80 미만이면 1개, 80 이상이면 2개다. 무조건 이 기준밖에 없어요. 80 안 되면 1개, 80 넘으면 2개, 60이니까 1개, 끝! 이겁니다. 흡수관 투입구입니다. 채수구랑 구별해주세요. 흡수관입니다. 흡수관. 흡수관은 또 추가로 그 소방법규에서 나왔었죠. 뭐 한 변의 길이가 뭐 0.6m 이상, 뭐 원형인 경우에는 뭐 그것도 직경이 0.6m 이상, 이것도 추가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소방대가 이 저수조에 투입하는 그 구멍을 말하는 거잖아요. 0.6m, 적어도 직경 60cm 이상 구멍 뚫어라 흡수관. 그 다음에 설치하여야 하는 채수구. 채수구는 흡수관과 살짝 다릅니다. 기준이 20에서 40, 40에서 100, 100 이상입니다. 자, 중복되는 지점이 있죠. 중첩되는 지점이 40, 40 있고요. 100, 100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만인지 이상인지 이하인지 헷갈리실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에서 40이라고 해요. 또 40에서 100이라고 해요. 40이 포함되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이상이겠네. 아, 그러면 이거는 미만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미만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100 이상이래. 100, 이상이랑 미만이 기억 안 나는데 숫자만 기억나는 경우에요. 40에서 100이고, 이거는 100인데, 이거 만약에 딱 100이면은 어디에 넣어야 되지? 당연히 중첩이 되니까 이거는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미만이 되겠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60이니까 2개다. 이겁니다. 저희는. 그리고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였는지 이 채수구에서 또 따라오는 게 가압송수 장치의 그 양수량이잖아요. 1100, 2200, 3300인데 채수구 1개면 1100, 2개면 2200, 3개면 3300인데 여기서 저는 물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왜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왜 냈냐면 이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아니고 건축물의 최상단에 설치된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일 때 연결 송수관 설비에는 가압 송수 장치 건축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설치해야 되냐? 왜냐, 이 소방차에서 뿜어주는 압력만으로 70m는 너무 높으니까 건축물 가압 송수 장치 펌프에서 밀어주기 위해서 규정 방수 압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연결 송수관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가압 송수 장치 구별하시라고. 자, 그래서 결국은 설치해야 된다. 왜? 이거는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하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제가 지하 7층 바닥으로부터 5m 깊이의 저수조를 설치하고자 할 때라고 문제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되고요.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기준은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수구가 2개로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 2200 리터 퍼 민입니다. 자, 문제 11번.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아주. 아까 가스계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넘버1이고요. 이게 넘버2예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항상 나오면 이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것인가? 공식 2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구분은 할로겐 화합물 1번,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2번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1번의 공식은 이겁니다. 2번의 공식은 이렇게 돼요. 자, 할로겐 화합물의 공식은 S분의 V 곱하기 100-C 분의 C.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암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S는 뭐냐? 선형상수예요. 이게 뭔 뜻인지도 저도 몰라요. 근데 S의 자리에는 이거 복잡한 거 모시기 모 플러스 모 곱하기 온도 이게 들어가는 자리구나 이렇게 암기하시고 V는 저희 자주 많이 들어봤죠? 최저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곱미터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100-C인데 이 C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설계 농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소화 농도가 주어졌어요. 소화 농도는 이론상
소화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론상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농도인데 여기다가 화재 급수에 따라서 안전계수, 안전율 그런 율을 줍니다. A급과 C급인 경우에는 1.2를 곱해주고요. B급 유리화재 아무래도 좀 많이 위험하니까 1.3이라는 계수를 곱합니다. 소화 농도에만입니다. 왜냐? 이 값 자체가 설계 농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IG541, 즉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는 설계 농도를 주었습니다. 두 가지를 분류하십시오, 구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00-C 부분에는 1.3, 왜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 실이라고 합니다. 경유는 유류죠. B급 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이라는 상수가 들어가서 계산을 해봤더니 627.25kg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값은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분만 하고 대입하시면 돼요. HCFC는 할로겐, IG 모시기는 불안성. 그러니까 이게 할로겐이니까 오케이. K1은 0.2413 오케이. 앞에 넣고 플러스 K2 0.00089 두 번째인데 곱하기 이거는 온도를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방사시 온도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627.2오고 결국은 이것도 제가 여기서 뭐 충전비 주고 이거를 계산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저희 아까 분말 소화 설비인가 거기서 이미 풀어본 것만으로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냥 줬습니다. 50kg라고.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절상에서 13병.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불활성 기체. 이게 공식이 조금 난해하죠. 이 2.303 조금 헷갈립니다. 2.303 암기하는 방법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떠오르진 않습니다. 2.303 추후에 만약에 떠오르면 제가 댓글로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S와 VS인데요. S는 똑같아요. 불활성 기체랑 똑같이 여기 IG541 이 부분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0.65799 플러스 0.00239 곱하기 30 똑같이 대입하시면 되는데 주의점 VS입니다. 여기서는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서의 VS라고 하는 값은 2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선형 상수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30도가 주어졌더라고 해도 이 분 좌측에 대입하는 VS는 20도를 곱해줘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조건에 비체적 상수, 뭐 비체적 개수는 그러니까 IG541의 비체적은 뭐 0.7091 뭐 그렇게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 값을 여기 분자측에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계산값을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값이 이거구나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뜻하는구나. 자, 그래서 V는 똑같습니다. V는 아까 저희 최적 곱했던 거랑 똑같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앞에 상수 붙고 위에 분자측에 20도를 기준으로 한 번 더 곱해주는구나. 예, 불활성은. 그 다음에 뒤에는 주의점 로그입니다. 로그 대입하셔야 돼요. 그냥 100-C 이거 아닙니다. 로그입니다. 로그 넣고 100-C인데 소화 농도를 줬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뭐 33 곱하기 1.3을 했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설계 농도를 주어졌기 때문에 C값은 설계 농도 그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류 아닙니다.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냈습니다. 435.86을 12.4로 나누면 총 병수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봅시다. 방출 유량입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를 문제에서 막 묻죠. 95% 이상으로 10초 이내에 방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막 이런 식으로 단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할로겐 화합물이랑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는 소화약제 방출 시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생성하게 되는데 그런 생성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초 이내 가능한 빠르게 방사하라 이거거든요. 몇 퍼센트의 농도가? 95%에 적어도.
그러니까 많이 배출되자 이거죠. 뭐 30%를 기준한 게 아니고 적어도 전체 중에 95% 이상은 10초 이내에 방사되라 이거죠. 그래서 유량은 이것을 기준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소화약제량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점입니다. 이 값을 그대로 끌어와서 시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똑같습니다. 앞에 과정은 이 과정은 여기 구간에서 똑같고요. 주의점 이 부분입니다. 자, 100 마이너스 10%까지 똑같고요. 1.3까지 똑같아요. 근데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설계 농도의 9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0.95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591.47kg입니다. 당연하죠. 총 100%의 용량이 627.25인데 적어도 95% 591.47은 10초 이내에 방사되라. 그 기준을 구하기 위한 유량이 이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10초 이거는 할로겐 화합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초랑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는 1분 또는 2분이에요. 1분은 B급, 2분은 A급 아니면 C급. 이 할로겐 화합물은 그런 거 구분 없이 10초, 할론도 10초, 분말도 아무 고민 없이 30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누시면 59.15kg per sec 질량 유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요. 공식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요. 주의점 100-33 곱하기 95%입니다. 이 부분 당연히 작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60으로 나눴습니다. 왜요? B급이니까 B급은 1분 이내, A급과 C급은 2분 이내. B급이 뭐예요? 경유, 유류화재 B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기체니까요. 메타삼승퍼 세크입니다. 자, 이렇게 11번까지 풀이가 됐고요. 12번입니다. 연결. 이 문제 많이 봤죠? 이 문제 제가 원래 헤드가 이 부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으로 제가 위치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길이 각각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 뭐 6 곱하기 10의 4승 Q제곱, C제곱, D5제곱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왔는데 저는 FM을 추구하고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대입했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유입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흘러서 어찌 됐던 간에 이 방사되는 연결 살수 헤드에서는 280리터가 흐르더라 분당. 근데 이 양갈래인데 도대체 Q1과 Q2에서의 유량은 몇일까?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거를 두 개를 더한 값은 280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 갈래로 두 갈래로 흩어졌다가 모여서 다시 합쳐질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정하는 게 있어요. 배관 내의 마찰 손실은 같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두 갈래로 흩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병렬 관로라고 하는데요. 병렬 관로 내에서의 마찰 손실 압력은 같다라는 가정하에 푸시는 겁니다. 전제로 까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네 Q1, Q2 쪽에 배관 손실, 마찰 손실 압력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유형은 뭐 솔브를 쓰셔서 푸셨을 수도 있고 뭐 C 값 조도를 구해서 뭐 C를 일단 구한 다음에 뭐 그렇게 구하셨을 수도 있고요. 되게 유형이 다양한 게 많죠.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좀 비교적 간단한 거고요. 보시면요. 280은 결국에는 어찌됐건 Q1 플러스 Q2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산 결과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고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1, P2 마찰 손실 압력은 같대요. A, B, C, D, E, A, F, E 이게 뭐냐면 여기 A, B, C, D, E 여기 그 다음에 A, F, E 얘네 마찰 손실 압력이 같대요. 그래서 마찰 손실 압력을 보니까 문제 조건에서 하젠 윌리엄 공식을 쓰래요. 그러려면 일단은 L값 등가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배관과 부차적 손실, 관 부품과 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더해준 값이 L이 되는데요. 주손실은 말 그대로 배관의 직관 길이입니다. 18 플러스 12 플러스 3 플러스 18 플러스 18 플러스 3m, 이게 이쪽 Q1 쪽에 흐르는 직관에서의 손실이 되겠고요. 주손실이 되겠고요. Q2 쪽은 18 플러스 12, 여기까지가 주손실이 되겠죠. 자, 부차적 손실은 배관 말고도 배관 각각의 부품 사이에서 뭐 관의 직경이 바뀌는 경우에 레듀셔 설치될 거고, 니플이 설치될 거고, 엘보 꺾이는 부분에서 설치될 거고, 이렇게 살수되는 부분에서는 T를 설치해가지고 헤드를 설치하겠고, 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배관, 동일한 마찰 손실을 가지는 배관의 직경으로 환산한 길이에요, 길이.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배관의 관 부속품은 90도 엘보만 고려하며,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엘보만 고려해, 이거고요. 등가 길이는 엘보 하나당 0.4m래요, 개당. 자, 그러면은 엘보가 무엇일까요? 엘보는요,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이 부분이 배관이 되겠고요. 물론 이 부분에 나사산이 있겠고, 이거를 접속하려면 그냥 갖다 끼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배관의 직경이 다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니플 껴줘야 되고 리듀셔 껴줘야 되고 해서 이렇게 접속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엘보가 이 90도에서 꺾여진 부분, 배관을 이렇게 꺾을 수가 있긴 한데, 전기 쪽에서는 그렇게 한데, 노멀 밴드 이렇게 뭐 잡는다 해가지고. 근데 소방 쪽에서도 뭐 물론 그럴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배관이 무척 길어지겠죠. 그래서 절단해서 접속하고, 이 부분 짧은 부분 접속하고 꺾고 뭐 이런 식으로 공사를 실제로 시공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꺾이는 부분, 90도에서 꺾이는 부분에 엘보가 설치가 될 거예요. 총 4개소가 되겠죠. 4개. 자, 그래서 일단은 주손실까지는 고려해봤고요. 부차적 손실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 B, C, D, E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Q2 쪽은요, 여기 하나가 되겠죠. 개당 0.4니까 0.4 곱하기 3개소가 되니까 1.2가 되겠고요. 이쪽은 0.4 곱하기 1개소니까요 0.4m가 돼서, 이거를 더한 값이 L1이 될 거고요. 이거를 더한 값이 L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6.053 곱하기 10의 4승, 이 부분 상수죠. 똑같을 거예요. 배관 내에서 마찰 손실 압력이 같을 거니까요. 같을 거니까. 이 거칠음 조도, 배관의 거칠음 조도, 이것도 같을 거예요. 같은 배관이니까요. 직경 똑같을 거예요. 50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달라지는 거는 유량과 이 등가 길이 L 값일 텐데,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Q1 쪽은 72 플러스 1.2가 73.2, 그 다음에 Q1에 1.85 그대로 내려오고요. Q2는 30 플러스 0.4, 이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 Q1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73.2를 분모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1.85를 없애기 위해서 우항에 1.85분의 1승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Q2에 있는 1.85는 약분돼서 없어지겠고요. 여기는 1.85분의 1을 곱해주셔야겠죠? 지수.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따라서 Q1은 0.62가 나오더래요. 0.62 Q2. 그러니까 Q1은 Q2의 0.62배다. 이러한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첫 번째 공식, 결론은 어찌됐건 간에 280은 Q1 플러스 Q2일 거 아니야, 니네. 근데 Q1, 니는 Q2의 0.62배라며? 아, 그래? 그러면은 1.62 Q2겠네? 아, 그러면은 Q2를 알 수가 있겠네? 계산해보니까 172.84네? 아, 총이 280인데 172.84를 빼면 107.16이 나오겠네? 또는 아까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107.16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죠. 뭐
저는 Q1을 기준으로 했지만 똑같아요. 이 Q2를 기준으로 30.4분의 73.2 이거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산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숫자가 바뀌든 유형이 바뀌든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1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직접 복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에서 사진 한 장을 제가 퍼왔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를 보면요, 펌프의 전 양정을 구하래요. 항상 똑같은데 펌프의 전 양정이란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펌프의 위치보다 수원의 위치가 높죠? 소와 수조? 그러니까 부합식이 아니고 정합식이네요. 그쵸? 그림으로만 일단 해석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고려해줄 양정이 없죠. 오히려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토출 양정 이렇게 되겠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방수구까지의 높이가 토출 양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배관에서 발생되는 마찰 손실 플러스 여기서 접속되는 호스에서의 마찰 손실, 이렇게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방사 압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펌프의 실양정은 흡입 즉 플러스 실양정이든 토출이든 뭐든 해서 이 실양정이 45m라고 주어졌습니다. 배관의 마찰 손실은요, 이것도 제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넣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분명히 옥상 수조인지 고가 수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옥상 수조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미 펌프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고층임에도 고층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수조로 이렇게 동시에 저층부는 고가 수조로 고층부는 펌프로 굳이 공급할 이유가 없죠. 이 조건으로만 보면요, 그림이랑. 그래서 이거는 옥상 수조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그러면 배관의 관 마찰 손실 수도는 자연 낙차 압력의 40%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압력을 자연 낙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배관의 관 마찰 손실 수도는 자연 낙차 압력의 40%인데 옥상 수조로부터 펌프까지의 높이는 52m라고 이렇게 조건이 줬어요. 그래서 결론은 52 곱하기 0.4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 이러한 유형은 저희 기출에서 많이 봤죠? 소방호스의 길이 15m 곱하기 2개인데요. 왜 2개일까요? 옥내 소화전은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15m 하나짜리를 설치하면 25m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2개를 보관해서 30m까지가 되게끔 해서 수평거리 25m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개를 보관합니다. 수평거리 나왔으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옥내 소화전 수평거리 25m, 옥외 소화전 40m. 그 다음에 뭐 수평거리 나오는 게 재현구역 하나의 수평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말 것. 또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수평거리? 뭐 일단 그렇게요. 그래서 15 곱하기 2개 이건데 100m당 손실이 20m더라. 환산해보니 6m네요. 박점 방사압 수도는요, 정확하게 줬어요. 저가 만약에 실제로 출제한다면 아무 혼동 없이 조건에만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옥내 소화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다. 17m를 적용하라는 거구나. 더해봤더니 88.8이래요. 이것도 제가 의도한 숫자는 아닌데요. 이렇게 또 우연히 맞아 딱 떨어지더라고요. 88.8. 자, 축동력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전동력을 주지 않고 축동력을 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실수하십니다. 저도 많이 실수해봤고요. 모르고 전달계수 K를 곱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K 값도 주어졌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곱하지 마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9.8 곱하기 Q, H, K 곱하지 않습니다. 효율, 그 다음에 분당이니까 60초로 바꾸기 위해서 60으로 나눈다. 이거는 기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A부터 E까지 명칭을 쓰시오. A부터 E. A는요, 소화수조겠죠? B는요, 기동용 압력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겠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다른 말로 압력 챔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이꼬르 압력 챔버냐? 이거는 아니고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주 분류라고 하면 이거의 안에 이제 소 분류로 압력 챔버 방식이 있는 거고요. 뭐 부르동식 그런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요새는 나오는 이런 걸로 쓴다고 하는데 뭐 전자식 압력 챔버 뭐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식으로. 그러니까 압력 챔버 이거는 이제 모터 주 펌프나 소압 충압 펌프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배관 2차 측에 압력이 저하됐을 때 그거를 세팅하고자 하면은 여기 이제 압력 스위치 PS를 세팅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르동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저희처럼 옛날에 막 이렇게 볼트 돌려서 수동으로 세팅하지 않고 전자식으로 띡띡띡 입력하면은 디프 값, 레인지 값 설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되겠고 괄호치고 압력 챔버라고 써주면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 이 부분은요. 수격 방지기입니다. 수격 방지기는 뭐 펌프가 순간적으로 기동하든 정지하든 배관에 순간적으로 충격과 마찰이 이렇게 발생할 건데 그거로부터 이 관 굴곡부에서 보호를 해줘서 완충 효과,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격 방지 기능요. 수격 방지 기. 자, D는 옥상 수조가 되겠죠. 아까 옥상 수조입니다. E는요. E는 이건데요. 책 그림에서 여기 PBL이라고 작게 써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P는 발신기 벨, L 표시램프. 이게 발신기인데요. PBL 발신기 표시등 경종 표시등 발신기 안에 옥내 소화전이 있구나. 그래서 명칭은요. 옥내 소화전 내장형 발신기 세트함. 저희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집과 집 사이에 이 가운데 부분에 있잖아요. 저희 그게 딱 그 구조죠. 위에 발신기 있고요. 안에 호스 연결한 부분을 딱 열면은 여기 이제 호스 돌돌 말려 있고요. 이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에 보유할 최소 유효 저수량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기준 곱해서 시간 곱하고 3분의 1 하면 되겠죠? D는 옥상 수준이니까요. 자, B의 주된 기능. B가 아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였습니다. 자, 배관 내 압력 저하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주펌프 자동 기동 및 충압 펌프 자동 기동 및 자동 정지 기능.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주펌프는 자동 기동만 하고요. 충압 펌프는 자동 기동이랑 자동 정지를 한다. 이거거든요. 말을 좀 안 어색하게 잘 바꿔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는. 왜냐하면 주펌프는 자동으로 기동하되 정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항상 사람, 관계인이 가서 꺼야만 해요. 왜냐하면 화재가 실제로 났는데 자동으로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반드시 진압이 되고 이제는 안전하다 해서 사람이 모터 제어반 MCC 판넬 가서 수동으로 꺼야만 합니다. 셀렉트 스위치 돌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의 주기능은 이렇고요. 뭐 참고적으로 압력 챔버 내에 거기도 공기가 있대요. 저희 그림에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압력 스위치 그림 있고 위에 안전 밸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배수 밸브 있고 한데 여기에 뭐 급수 밸브 있고 여기 안에 뭐 공기를 새로 채우고자 한다 순서를 써라 뭐 이거 있었잖아요. 뭐 급수 밸브를 일단 폐쇄하고 이 안전 밸브와 배수 밸브를 일단 개방해서 압력 챔버 내에 있는 물을 배수하고 신선한 공기를 이 안전 밸브를 통해서 유입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 이거랑 이 밸브 안전 밸브랑 배수 밸브를 다시 닫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 안에도 결국에는 공기가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왜? 이 공기로 인해서 순간적인 압력 변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배관 안에서도. 근데 그 압력 변화에서도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상단에 있는 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펌프가 빈번하게 작동이 될 거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분의 1이었죠? 3분의 1이었나? 거기 부분에 이렇게 공기를 채워준다고 해요. 주 펌프나 뭐 충압 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그 저희 펌프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공동 현상이 있었고요. 수격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맥동 현상이 있었는데 맥동 현상에서도 방지가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기능이 공기를 채워둠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C의 설치 목적입니다. C가 뭐였죠? C는 수격 방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간적으로 펌프가 기동 또는 정지하는데 굴곡부나 뭐 배관 끝단부에서의 충격을 뭐 보호한다. 결론은 배관을 보호한다 이거예요. 충격이랑 진동으로부터. 자, 이의 문짝. 이의 문짝은 아까 옥내 소화전이었는데요. 문짝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문짝의 면적은 0.5m 제곱미터 이상이래요. 근데 짧은 변의 길이가 500mm 이상이라는 것은 이쪽이 긴 변이 되겠고 이쪽 가로가 짧은 변이 되겠죠. 항상 저희 실제로 열어보면 이렇잖아요. 근데 이 이 가로 부분의 길이가 500m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러한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성능운전 시험 이거를 매 회마다 나와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도 넣어야겠죠? 자, 넣었습니다. 자, 성능운전 시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성능 시험 배관의 기준을 써라. 그 다음에 뭐 체절운전 시험, 전격운전 시험, 피크운전 시험 이 성능 시험 순서를 써라. 만족 조건은 뭐냐? 뭐 그러한 기준이 있었잖아요, 저희. 그렇게 해서 뭐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고 가지 문제로. 그래서 결국 이거의 최저 운전점은 몇 메가파스칼 미만이냐 그런 문제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옥내 소화전에서 2.086 곱하기 D제곱인데 이 성능시험 배관 D제곱 이거는 몇 밀인가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었고요. 성능시험 배관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성능시험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펌프를 설계할 때 나올 거예요. 이미 주 펌프의 유량과 양정이 설계가 돼서 운전을 할 거예요. 근데 몇 개월마다인지 모르겠는데요. 성능 시험을 하겠죠. 이 펌프 가압 송수 장치가 실제로 소화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성능을 갖는 그런 대상인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럴 때 확인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최저 운전점이란 뭐냐면 주 펌프 토출축 펌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토출축에 체크 밸브랑 개폐 밸브가 설치될 텐데 이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배관에서 꽉 막히겠죠. 물이 송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 펌프를 기동을 합니다. 기동을 하면 이 막혀져 있으니까 막 터지겠죠. 아무래도 온도도 막 올라가겠고 그때 아무리 배관이 막히고 그러더라도 운전을 했을 때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성능 시험 배관이 있는데 순환 배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릴리프 밸브 최저 압력 미만에서 작동되는 릴리프 밸브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순환 배관은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배관의 압력이 올라가니까 찬물도 뜨거워질 테고 그 물이 뜨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 배관으로 빠지게 되도록 이러한 거를 테스트를 하는 게 체절 운전 시험이고요. 체절 운전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거는 그냥 화재 안전 기준에는 없는데요. 당연히 펌프 모터 네임 플랜트에 써져 있는 전격 유량이랑 양정을 만족을 해야겠죠. 뭐 만약에 870이다 이러면 당연히 870 이상은 나와야 되고 당연히 양정은 80m까지 뿜을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 이상은 뿜어야 되는데 그거를 테스트한다는 거고요. 전격이라는 것은 피크. 자, 피크라는 것은 어떤 한계 뭔가 좀 과부하 이런 느낌이잖아요. 피크. 그래서 피크 운전은 전격 토출량의 150% 만약에 870인데 이거 곱하기 1.5로 만약에 운전을 했을 때 전격 토출 압력은 전격보다도 65% 이상은 만족하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펌프 개폐밸브 이전에 성능 시험 배관이 설치가 될 건데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가 설치될 거예요. 이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피크 운전점을 테스트를 할 때 개폐 밸브를 완전히 개방합니다. 개방하고 일단 전격부터 가죠. 전격 운전 시험을 할 때 개폐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펌프를 기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흐르겠죠? 흐를 때 이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돌립니다. 서서히 돌려서 이 유량 측정 장치가 이렇게 유량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실제로 모터 스펙에 써져 있는 유량에 도달했을 때 펌프 토출축에 설치된 압력계의 지시값이 80m를 지시하고 있냐, 그러니까 0.8메가파스칼을 지시하고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한다는 게 전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통과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량 조절 밸브를 조금씩 더 개방해요.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흐르겠죠. 이쪽 배관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보다 유량 측정 장치에서도 더 많이 올라가겠고 압력은 그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때 압력이 적어도 65% 이상은 충족되라. 그러니까 0.52 메가파스칼 이상은 나와줘라. 그래도 많이 쏘더라도 0.52는 충족시켜줘라. 이거를 확인하는 게 이러한 성능 시험이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성능 시험 배관의 설치 기준이라고 말하면 성능 시험 배관은 주펌프 톨 추축에 설치된 체크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이 그림을 연상하시고 그냥 써주시면 돼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나머지 다 언급됐으니 이 가운데 놈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에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으로 설치하라. 이게 성능 시험 배관의 설치 기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성능 곡선을 그리래요. 양정점, 유량점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고 세로측, 가로측, 양정, 유량 그려주시고 방금 계산한 값을 차례대로 써주신 다음에요. 그려주시면 돼요. 위부터 최절점, 전격점, 피크점 곡선 하나 그려주시고 전격점 표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피크점 표시해 주십니다. 당연히 전격점이니까 80에 870 문제 주권에 주어진 그대로 값을 따라가야겠고요. 양정 최절점은 유량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0입니다. 0이고요. 그리고 양정은 대신에 140% 초과하지 마라 이거고요. 피크는요 둘 다 공존하는데요. 유량이랑 양정. 양정은 65% 이상 나와야 되니까 52m, 피크는요 1.5배에서 테스트를 할 거니까 130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기준은요 화재안전 기준이라서요 그냥 나오더라도 빈칸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달달달 암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될 수 있는 부분들만, 괄호 부분들만 몇 번 보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 개정이 되었죠. 350에서 700으로 이 부분 주의하셔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소 방지 설비 전용 방수 헤드의 수는 뭐 스프링클러 헤드랑 뭐 포헤드처럼 뭐 ER, 코사인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인 경우에는 2m,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의 경우에는 1.5m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 연소 방지 설비 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것. 그러다 보니 괄호는 2m로 나누고 세로도 2m로 나눠서 곱해주시면 개수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를 사용할 때 헤드가 만약에 8개 설치되어 있다. 배관의 구경은 몇인가? 80mm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암기인데요. 연소 방지가 나왔다. 그러면 헤드 개수를 일단 써볼게요. 1, 2, 3,
4, 5 이거는 같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6 이거는 이상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헤드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에서 5개인 경우, 6개를 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을 때 배관의 구경은요 25mm부터 가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뭐 22, 32, 40, 50, 65, 80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25는 빼고요 32부터 갑니다. 32, 40, 50, 65, 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는요 6개를 넘기 때문에 80mm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같이 한번 모의고사 1회분을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많이 제가 꼬았습니다. 꼬았고 이거를 합격한다고 뭐 실제 시험 합격하나요? 불합격하나요? 그런 거 의미 없고요. 저는 그냥 같이 좋은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는 14일, 11월 14일 날 시험 보고 모두 전원이 합격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고 공유를 했으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정성껏 부족하지만 만들었고요.